네, 안녕하세요. 저 유흥준이고요. 저는 2509 박사님들 그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실력도 없는 것이 그냥 주임 교수 하라고 해서 일단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데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전에 인사말 하신 이제 원장님도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시고요. 열심히 하기가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가 엔비디아 리타이어를 할 때 아마 여기 그 AI 대학원 처음 만들 때 아마 제가 특강한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얼떨결에 3년 만에 다시 우리 2606 우리 박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는데요. 최근에 제가 3주 전에 그 엔비디아 GTC 행사를 좀 다녀왔고, 지금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여러 단체나 좀 기관에 좀 그 업데이트 그런 좀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반응이 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2506 들어오실 우리 박사님들을 위해서도 맛보기로 한 1시간 정도 좀 요걸 좀 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갖고 이게 1시간짜리는 없는데요. 그냥 1시간까지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경험한 우리 어시스트 박사가 되면 어떤 게 좋은지 제가 한 경험한 것을 좀 간단히 좀 나누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 좀 보시죠. 아, 2509 우리 박사님들 주임 교수 좀 하고 있고요. 7년 동안 엔비디아 코리아 전 대표했습니다. 처음 무에서 막 올라오기 전에 좀 올라오고 있었죠. 그때 이제 리타이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3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매출이 보니까 엔비디아 코리아만 제가 7년간 150배를 했는데 거기서 5배가 또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한국도 매출이 꽤 좀 커졌지만 글로벌하게 또 엔비디아 매출이 뭐 하키 스틱처럼 좀 늘어나는 걸 좀 많이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어시스트의 박사과정 좀 들어오셔서 저와 또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 우리 또 장 교수님 포함해서 이 교수님들과 같이 교류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오신 분들 다른 박사님들과 교류를 하신다면 정말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은 넘어가겠고요. 오늘 내용을 일단 GTC 내용 꽤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꽤 아무래도 지금 AI를 이끌어가는 여러 뭐 그 테크들이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시면 그 화두가 1년이 간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한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키워드를 좀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될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엔비디아 DNA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한 여러분께서 어시스트 박사 과정에 들어오시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뭘까? 이걸 좀 한번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그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많은 또 일이 있었죠. 매출 성장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YOY 기준으로 65% 성장이거든요. 이걸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 CAGR로 해갖고 85%예요. 놀랍죠? 지금 빅테크 어떻게 보면 마켓캡의 1위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85%란 것은 아마 쉽진 않은 저겁니다.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65%가 됐고 더 중요한 게 여기 난 갭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70%가 넘어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이면에는 어떠한 엔비디아의 사상과 기술과 철학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뭐 전기 들어온 지 한 200년 됐는데요. 이게 이제 소셜 인프라가 된 지가 한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은 들어온 지 1995년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소셜 인프라가 된 지는 한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챗GPT 2022년 11월 말에 들어와서 얼추 3년 한 4개월째 되는데 벌써 유료
돈을 내고 쓰는 챗GPT만 사용자가 2천만 명이 훨씬 넘었고요. 액티브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었어요. 다른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기타 다른 LLM을 쓰는 유료 사용자 이렇게 합치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I하고 친구, 애인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현직에서 혹시나 AI를 그 관여해 갖고 일하시거나 관여 안 하셔도 사실은 AI 없이는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 자체는 꽤 챌린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이 좀 그 AI 관련된 학위를 갖고 가시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일주일에 세네 번을 고객들 만납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얘기를 하면 모두가 AI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학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라클 다닐 때 실제 이제 PhD 학위를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아마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들어오는데 조금의 영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여기 들어오셔서 학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길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TC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요.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내용은 AI 자체를 그냥 기술로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GTC가 200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개발자들 위주로 제가 2016년에 엔비디아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디벨로퍼 기준으로 마치 지금 원장님께서 30년 전에 나 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다 개발자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자체가 개발자뿐만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에코로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카이스트의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 올해 두 번째 다녀오시면서 말씀이 다시는 이제 자기는 CES 안 가고 엔비디아 GTC 가겠다. 여기가 앞으로의 IT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는 뭐 CES 행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젠슨이 주는 메시지가 AI 자체는 이제는 기술이 아니고 산업의 인프라다. 산업이 이렇게 정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1000개나 넘어요. 마치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40분마다 한 클래스가 돕니다. 뺑뺑이 돌아요. 그래서 개발자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뺑뺑이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익지비션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 인더스트리별 또 미팅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비유노, 루넷, 또 최근에 좀 작년 12월 달에 상장한 노타 AI 있죠. 여기도 2017년에 엔비디아 접근해 갖고 많은 활동을 했죠. 결국은 지금 글로벌 컴퍼니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is is how intelligence is made. A new kind of factory. Generator of tokens. The building blocks of AI. Tokens have opened a new frontier, turning data into knowledge and drawing on all we have learned. Tokens are harnessing a new wave of clean energy. And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stars. 자, 여기 3분짜리인데요. 제가 1시간으로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끊고 요거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3분 30초짜리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기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 서머리를 좀 보는데 첫 번째 두 가지를 좀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AI 팩토리로 바뀐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돈을 쓰는 데였다. AI 팩토리는 돈을 버는 데다. 뭐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토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큰 하나의 장이고요. 그 AI 팩토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돈, 그것이 토큰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사실 그러면 어떻게 그 AI 팩토리는 그 효율적으로 토큰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토큰당 비용을 줄일 것이냐, 요 두 가지가 화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영역, 에너지나 과학이나 아니면 산업의 로보틱스나 모빌리티나 전 영역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요그 3분 30초짜리 비디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그냥 키워드 AI 팩토리 앤 토큰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했습니다. 저도 38년 직장 생활을 하고 한 9년 이상 대표 생활을 하고 이 2분 아니 2시간 40분에 걸쳐서 젠슨이 얘기한 거를 어떻게 짧게 그 좀 얘기를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5개로 정리했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그 올해 GTC 2026 엔비디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이제 AI 하면 그냥 칩만 생각하고 데이터 센터만 얘기하고 모델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젠슨 기준입니다. 젠슨 기준은 파이버 레이어 케이크이다. 5단 케이크이다라고. 사실은 이게 GTC에서 올해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처음 얘기하신 다음에 이번에 다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브 레이어 케이크 산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칩 갖고는 안 된다. 그 말단에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바탕에서 칩이라고 하면 GPU하고 HBM, 뭐 파운드 이런 공정도 다 포함하고요. 그 위에 AI 팩토리가 있고요. 그 위에 모델이 나오고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버티컬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이 5단의 K이 실제 AI 산업이다. 이게 첫 번째 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작년에 엔비디아는 전체 화력을 인프런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닝으로 시작된 이 AI가 이제는 확연하게 그 인프런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는 추론의 시대다.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그 그록이 이제 지하로 K가 아니고 XA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하로 Q입니다. 이제 조나단 롤스가 그 TPU 디자인하신 분이죠. 그분이 만든 회사죠. 작년 말에 엔비디아가 샀거든요. 에콰이어 하이어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로부터 3개월도 안 된 시점이죠. 새 제품을 발표한 거예요. 기존의 그 엔비디아 제품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베라루빈 플러스 그록 3 LPX거든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한 걸 많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추론 시대다. 추론 기반의 효율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플랍스 갖고 퍼포먼스 갖고 얘기하지 말라. 와트당 몇 개의 토큰을 만드는지. 두 번째는 토큰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요 두 가지를 갖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요. 세 번째, 아마도 이 메시지는 요새 이제 오픈클로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지난 30년 동안 리눅스나 뭐 우리 인터넷이나 기타 오픈소스 기반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그 채택되었던 그 이유를 3주 만에 깼대요. 3주 만에 그 오픈클로가 실제 AI 에이전트의 운영체제라고 보고 정말로 놀랍고 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이나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저거 같습니다. 실은.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기 위에 니모 클로를 씌워서 1단계로 오픈쉘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겠다. 이걸 좀 1단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왔고요. 네 번째가 저는 사실 많이 좀 기대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미디어 젠슨이 피지컬 AI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모델이니 그루트 애널이니 이런 것들을 쭉 좀 얘기해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조금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작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마이어 셀프 자율주행 차에 대한 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루트 1.5인가요? 그거 좀 얘기하고 많이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뭐이 정도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이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가 5단 K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밑단에 있는 그 파워, 전력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AI 데이터 센터는 한계를 가진 이런 영역인데 그 안에서 가능한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전에는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회사의 그 IT 운영자들이 서버를 대충 사고 뭐 엔비디아 같은 여러 벤더들 불러갖고 서버를 사고 이렇게 운영하는 시대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DXX라는 실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고 해줄게. 너네들은 이 기준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뭐요 메시지를 던진 게 이제 DXX 블루프린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실제적으로 건축하기는 너무가 어려서 그래? 그럼 옴니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해줄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단에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버 모듈들도 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소버린 AI에서 AI 3강 등등 얘기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어떤 식으로 질래?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엔비디아에서는 다 져주겠다, 우리가. 우리 청사진대로 해주겠다. 요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화두가 실제 올 GTC의 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8시까지 가다가 다 못하면 이제 거기서 좀 끝나고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5단 케이크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은 1단 에너지 부분입니다. 2단이 칩 부분입니다. 3단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일컬어서 AI 팩토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윗단이 이제 모델 부분, 우측에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이고 실제적으로 과실이 나오는 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요건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 아까 부분을 보고 회사를 한 3개에서 5개씩 해갖고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만들었는데 아쉬운 게 두 번째 이제 칩 부분에 삼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 좀 집어넣어 이렇게 할 걸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맨 아래단에 그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 포함되고요. 윗단에 GPU와 그다음에 메모리와 공정에 관련된 회사들 포함되어 있고요. 윗단에 이제 뭐그 테크 컴퍼니들, 뭐 AWS,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 위에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맨 꼭대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관련된 회사들 우리도 꽤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맨 위는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속성이 밑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제 AI 쪽에 이슈가 된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5단 케이크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AI는 산업의 인프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건 제 메시지는 아니고요. 카이스트 우리 장동인 교수님이 좀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하신 건데 괜찮은 내용이라서 좀 다시 붙여놨는데 실제 중요한 게 이제 젠슨이 이러겠죠. AI 산업의 프레임워크이다. 5단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줄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젠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산업 프레임워크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요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자, 그 AI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게 뭡니까? 엔비디아 GPU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지금의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그 위에요. 그 밑에. 첫 번째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첫 번째 예를 들어 일반 데이터 센터의 렉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CPU를 그 CPU 서버들 6개 놓으면 그 6개 뭐 심지어는 8개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근데 그때 파워가 보통 한 10맥스대야 15K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렉 하나에 어떻게 AI GPU 서버 같은 경우는요. 12메가 와트 이 정도로 사실은 좀
그 많은 전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 무시하고 새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두 번째, 미국 같은 얘기입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요. 이거 연결되게 하는데 한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너무 많이 걸린대요. 사실은 이 문제고요. 세 번째, 변압기도 문제가 된대요. 리드 타임이 한 2년 3개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빅테크들이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 아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뭐 3마일 섬에다 원자력 발전소 밑에다 계약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원전 그 발전소 인근 옆에다 데이터 센터 구입하고 구글은 SMR 응? 그좀 개발사하고 또 구매 계약을 하고 뭐 테슬라의 뭐 XAI는 뭐 스페이스 쪽에 우주 기반의 이제 데이터 센터 등등등등 이래 각자 플레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행간이 되는 것 자체가 전력이라는 거. 예, 이게 이 메시지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히스토리를 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거는 모르실 텐데 기타가 올해 시작된 지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라는 실제 GPU를 구동하기 위한 병렬 처리 시스템 라이브러리 요놈이 나온 지가 20년이 됐대요. 상당히 감회가 깊게 젠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요. 자, 쿠다 20년 됐어요. 근데 왜 쿠다가 나왔나 등등등등 이런 거 따지죠. 젠슨이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 오셨죠. 15년 만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다가 어떻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오시는지 하여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2010년까지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군데를 다녔답니다. 첫 번째, 용산전자장가, 상가. 가서 열심히 거기 대리점에 실제 이제 쿠다 쪽 관련해서 이제 그 지포스 그 서버들 많이 파시려고 좀 다녔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모바일 칩에 엔비디아 그, 그 GPU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퀄콤한테 졌죠, 사실. 또 그다음에 또 많이 또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또 우리 하이어라키 조직에 사실은. 네, 그런 점이 있었는데 2006년에 푸다가 처음 그 나온 후에 정말 열심히 뛰었답니다. 사실은 젠슨이 주로 학계, 연구소 많이 뛰었대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카이스트가 뭘 요청한다. 그냥 해줬어요. 제가 2016년에 들어와서 DGX1이라고 그때 처음 AI 전용 서버가 나왔는데요. 카이스트에는요. 정말로 딜리버리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카이스트만 이렇게 편해야지? 보니까 그런 그 뭡니까? 그 선호사항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반 하에서 인스톨 베이스 기반 하에서 새로운 개발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카이스트니 포스텍이니 서울대니 뭐 여러 이제 AI 쪽을 잘하는 데 보면 후다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사실은. 그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새로운 영역들을 좀 뚫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2012년에 결정적인 게 우리 그 이미지넷 경진대 알렉스넷 모델로 실제 그 에러율을 25%에서 15%로 떨어뜨린 그 사건. 그 기반에는 그 엔비디아의 그 GTX 580인가 그 몇 대와 쿠다 기반으로 좀 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도메인들,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좀 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새로운 영역을 뚫게 되니까 거기에 에코시스템이 생기고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인스톨 베이스가 확산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요 뺑뺑이를 20년을 한 거죠.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생긴 건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벌써 제가 3년 전에 엔비디아를 리타이어 할 때는요. 이 개발자가 5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얼추 200만 명이 늘어났어요. 700만 명이 됐고요. 다운로드 횟수는 6억.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6천 개. 그 다음에 SDK는 1,00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죄송하지만 경쟁사, A사라고 할까요? ROCM 몇 개나 지금 그 실제 디벨로퍼들이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5천 명 안팎 플러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인텔의 가우디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우리 국내로 합시다. 그러면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하이퍼클로버 X, 아니 하이퍼클로버 아니지, 하이퍼걸, 그다음에 디벡스 뭐 이런데 개발자들 얼마나 되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저는 해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20년간 생고생을 하면서 실제 개발자들을 늘린 게 그게 이제 선순환의 플라이휠이라고 아까 좀 젠슨이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자가 있는 한 엔비디아의 독주는 제가 볼 땐 최소한 뭐 한 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뭐 젠슨은 개인적으로 좀 자기는 보배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는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좀 라이브러리를 좀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여기 보면 뭐 그 바이오 쪽만 있고요. 밑에는 좀 더 플로드에 대한 거 나오는데 뭐 이런 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 유스 케이스 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근데 이 쿠다가 하늘에서 그냥 꼭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지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또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그 젠슨이 나이 30살이 돼갖고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죠. 1993년에. 첫 작품, 두 번째 작품, MB1, MB2가 아주 대단하게 실패를 했죠. 천재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픽셀을 네모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장에선 세모짜리.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고 망하게 됐죠. 근데 다행히도 세가라는 일본 회사에서 500만 불을 투자해 줘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에뮬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공정을 2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그래갖고 엄청난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리바 128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고 거기에 성공에 그 덧입어 갖고요. 1999년도에 이제 이것을 왜 게임용 GPU로만 하지? 범용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그 GPDPU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GPGP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왜 프로그램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라고 나온 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쉐이더라고 좀 합니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쿠다가 나오게 됐고 2006년에 그게 이제 뭐 2018년에 RTX라는 레이 트레이싱 실시간의 레이 트레이싱이 나오고 다시 올해 이제 뉴로 렌더링이라는 또 새로운 이제 게임인데 실제 거기에 생성 AI를 붙여갖고 정말로 뭐 사진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빛이나 여러 물질들을 그 좀 사람과 비슷한 거의 환경 실상과 비슷하게 해놓은 그 좀 아웃풋을 좀 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다는 혼자 나온 게 아니다. 지포스가 기반이 더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데모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다 보여드리지 않고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DLSS5라고 하는데 이전에 DLS는 뭐냐면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4K의 화면을 띄우는데 그걸 AI를 K 안 띄우고요. 그냥 뭐 한 100분의 1 정도만 해갖고도 실제 4K의 해상도를 보일 수 있는 거. 요 기능이었는데요. DLX5는 여기다 생성 AI를 붙였답니다. 생성 AI를 붙이니까 이게 이제 그냥 포토 리얼 라이팅 앤 머티리얼이라고 해갖고 실제 사실적인 좀 빛이나 뭐 재질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겠습니다. 이게 이제 껐을 때예요. 만화 같죠, 사실은? 딱 키니까 조금 사람 같죠. 그다음에 자 껐을 때 만화 같죠. 키니까 좀 사람 같죠, 사실은. 괜찮아요, 그죠? 쓸만하죠. 이거 아바타 만든 감독 계시면 한 몇백억 줄였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건 뭐, 예, 그죠? 좀 그런데 참죠. 예, 예, 괜찮아요, 그죠? 사람 같아요, 그죠? 네, 만화, 사랑.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이것도 만화 같죠, 애니메이션 같죠. 근데 사랑 같죠. 결정적으로 이제 축구하는 이제 이 축구 선수 보십시오. 만화 같죠. 근데 예, 사랑 같죠. 예. 근데 이게 생성 AI가 가미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 그 팩트 데이터 플러스 AI를 붙이니까 이런 그런 사진 비슷한 그 실제 화면으로 계속 좀 바뀌고 있다. 근데 물론 이게 나온 다음에 게임 개발자들한테 약간 또 비판도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지금은 시장 커지고 있어요. 시장 커지는데
그 일반 회사에서 쓰시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컬어서 이걸 이제 그라운드 트루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일반 회사에서 쓰시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 솔루션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CSP 업자들 통해서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OSS 엔진도 스토리지 벤더들 다 있어요. 이게 현재 B2B에서 돌아가는 그 리얼 데이터들, 그라운드 트루 데이터들에 대한 현황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기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속화시키겠대요. 그걸 뭘 통해서? 그 QDF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비정형의 데이터가 더 크죠. 이는 뭐 연간 보통 한 100 제타 바이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더 고객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뭘 통해서? QBS, 그러니까 벡터 서치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우측에 여러 가지 문서든 이미지든 메일이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엔비디아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QBS라는 이제 쿠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줄게. 그래서 실제 여러분 기업체에서 갖고 계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다 엔드 투 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는 QDF를 통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QBS를 통해서 실제 가속해주고 퍼포먼스를 좋게 해줄게.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밑에 그 네 번째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밴드들 어떻게 그러면 다 굶어줄게? 아니란 얘기죠.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컴피티션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줘갖고요. 실제 한 예가 IBM의 그 What's Next Data라는 이 솔루션을요. 기존에 CPU 기준으로 돌렸어요. 근데 여기에 QDF를 했더니 전체 성능이요. 그 퍼포먼스는 15분짜리가 3분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은 되게 83%가 떨어졌대요. 이 예가 아이고 제가 이게 그 동영상 예는 없는데 그 이 예뿐만 아니라 여기에 델, 볼 클라우드 뭐 등등등 여러 업체와 실제적인 협업해서 퍼포먼스가 나아진 거, 비용이 줄어든 거, 요것까지도 다 데모로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을 위해서 엔비디아는 다 그 뭡니까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라이브러리 만들 거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엔비디아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채택해서 쓰시면 돼. 20 years 그래서 ago, we 이 built 쿠다 CUDA, 부분이 a single architecture for accelerated computing. Today, we've reinvented computing. 1,000 CUDA-X libraries help developers make breakthroughs in every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cuOpt for decision optimization. cuLitho for computational lithography.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실제 지난 2년간 자기도 모르는 수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에코시스템으로 왔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AI 네이티브스라고 좀 설명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물경 1,500달러, 그러니까 150빌리언을 투자했답니다. 투자가 들어왔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왜 들어왔겠느냐? 아마도 이러한 기계, 그러니까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들 있죠? 를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제 최적화를 시켜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좀 정신 뭐 많이 차려야 될 것 같고 좀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오늘 좀 제가 더 부지런했으면 여기다 어시스트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아직은 덜 붙였습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한 게 인프런스 얘기를 했거든요. 그 2020년 전에 이제 퍼셉션 AI가 처음 나온 다음에 2020년 그 생성 AI, 그러니까 2022년 그 도에 챗GPT 나오면서 이 생성형 AI 그 나왔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검색에서 그 생성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데 2024년에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신 대로 O1, O3, 옴니버스 1, 옴니버스 3 이걸 오픈AI에서 좀 또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원 시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브렉다운 시켜갖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실제 컨텍스트는 100배 정도 커지게 되고요. 그 컴퓨팅에 대한 디맨드도 또 한 100배 정도 커지게 됐죠. 근데 작년에는 실제 여기 클라우드 코드 뭐 요새 난리가 났죠.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난리가 났지만 애니 어떻든 이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오픈 클로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쓰고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AI 에이전트 시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 2년 동안 컴퓨팅에 대한 디맨드가 100만 배가 늘어났답니다. 100만 배가 늘어났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앞으로 작년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그 와싱턴에서 GTC 행사를 또 하거든요. 10월 달에 매년. 그때 이제 한 내년까지 한 500 밀리언, 빌리언 이 정도 PO를 그 예상을 했대. 네, 이번에 3주 전에는요. 1 트릴리언, 최소한 1 트릴리언 PO를 받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한다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딱 혹시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실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속된 말로 뻥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요, 여러분 이제 그 빅테크의 그탑5, 탑4 CSP들이 대부분의 매출의 한 80% 가까이를 좀 차지했습니다. 근데 작년 그 10월 이후로요, 엔스로피하고 메타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OS 오픈 소스 기반의 회사들이 그 엔비디아 그 GPU를 좀 구매를 좀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아마 내년 말까지는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얘네들이 한 60%, 나머지 여기 뭐 NCP니 SCC니 뭐 소프트웨어니 기타 인더스트리 여기서 60%, 한 40% 정도를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제 그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장표는 모든 CEO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퍼포먼스 갖고 따지지 마라. 왜? 데이터 센터 내 전력은 한정된 거기 때문에 전력을 한 두 가지 좌표를 봐라. 첫 번째 뭐냐면 와트당 몇 개 토큰을 만드느냐.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거는요. 와트당 여기 이제 토큰이 나오고요. 이게 Y축이고요. X축은요. 실제 요거는 이제 인터액티비티 해갖고 이제 요거는 스마트 AI 얘기하는 거예요. 한 유저당 초당 몇 개 토큰을 만드냐. 토큰 스퍼 유저 스퍼 세크 요거거든요. 요거는 리스판 타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 CEO들 정말로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H백 대비 지금 블랙웰 뭐 GB 71 이 정도 50배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건 엔비디아 얘기고, 근데 기억하실 거는 이제 와트당 TPS 아니 와트당 토큰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우측은 그러면 토큰당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 이게 우측 X축이 토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50에서 100 사이에 뭐가 있죠? 대신에 그거와 그다음에 Y축은 비용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토큰당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 중요한 그 잣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AI 데이터 센터의 퍼포먼스, 효율화 이런 것들을 따진다. 그걸 일컬어서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개념이 아마 올해 내에 여러 이제 그 아마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 인프런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라 루빈만 나왔으면 오케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 LPX가 나온 거예요. 그럭을 인수한 다음에 4개월도 안 되고 3개월 정도 돼서 1, 2, 3, 그죠? 3개월도 안 돼서 그럭을 합친 그런 솔루션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AI 팩토리의 제약상이 전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근데 이번에 7개의 칩을 새로 했어요. 근데 다른 거 다보다 여기 그 좌측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베라라는 것은 AI 전용 CPU입니다. 엔비디아는 CPU도 이제 만들어요, 직접. 이전에 암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단독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 베라 CPU. 그다음에 그 루비는 GPU고요. 근데 쭉 나머지 네트워크인 MB 스위치 뭐 등등등 넘어가서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그록 3 LPU예요. 이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록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표한 다음에 세 달도 안 돼서 이번에 같이 합병 통합해갖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천재 같지 않아요? 저는 좀 하여간 이런 거 보고 하여간 놀랐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혁신이라고 할까? 엔비디아의 컬처 중에 하나가 SOL인 스피드 오브 라이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걸 느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2016년에 2017년에 사실 인텔이 엔비디아를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젠슨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때 한 마켓 캡이 한 15배 이렇게 좀 그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 모어의 법칙이 더 이상 이제 작동이 안 돼 갖고 이제 그 젠슨 왕이 나는 10년 동안 1000배 퍼포먼스 높이겠다라고 2016년에 있었어요. 올해로 딱 10년 됐잖아요. 올해 해보니까 4천만 배가 높아졌더라고요. 1000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실 좀 많은 그 성능이 높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이제 그 AI 서버를 단일 조그만 서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개 하드가 여러 개로 묶인,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5개 특화 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 일일이 말씀 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체 그 AI 팩토리 자체의 디자인을 엔비디아가 직접 해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고, 예, 넘어갈게요. 네. 실제 왜 그러냐? 인퍼런스 시대에 왜 그러기 중요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잘 아시는 대로 이 트랜스포머가 처리하는 방식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단의 트레이닝 부분, 해석하는 부분, 디테일 부분은 루비니 하고 실제 디코딩하는 부분은 거기 한다. 요 사이에 있는 부분 키보드, 캐시니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분할해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해놨다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넘어가겠어요. 예, 뭐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 전력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 전력 부분 같은 경우, 자, 너무 어렵지? 지금 기가와트 시대에 데이터 센터 건축하는 거 어렵지? 우리가 해줄게. 요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들이 실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AI 팩토리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일이 다 여기 해놨는데요. 딱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비주얼 구절 이걸 좀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뭐 DXX 레퍼런스 뭡니까 디자인에 대한 거 보시고요. 자,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제일 상단 우측에 너네가 직접 그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우리 옴니버스 DXX 블루프린트로 시뮬레이션 먼저 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밑단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중간 과정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 좀 해봐. 이게 요번에 다 발표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Greatest 뭐 이거 infrastructure.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예, 뭐 이게 넘어갈게요. 실제적으로 하는 방식들 좀 이렇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것과 실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우리 엔비디아 DXX 그 AI 팩토리 플랫폼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식사한 다음에 잠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이 비슷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엔비디아와 공조를 해야 초창기에 공조를 해야 실제 나중에 파이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거예요. 좀 들어가야 된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초창기가 우리나라가 들어갈 때예요. 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면서 꼭 방법은 맨 아래라 했죠. 엔비디아 이제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 등록을 했어서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다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픈 컬러 말씀드렸죠. 정말 이게 하키스틱이 아니에요. 이거 버티칼로 온 것처럼요. 이 빨간 축이잖아요. 3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이제 이 AI 에이전트의 실제적인 운영 그 체제로서 큰데 문제는 얘가 여기 넘어가고요. 얘가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철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이
우리 리눅스나 HTTP, 쿠버네티스처럼 그 정말로 중요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장동 교수님이 또 표시해 준 게 이게 좀 이슈가 시큐리티가 제일 이슈가 된다. 얘 그냥 못 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니모크로를 통해서 실제 편안하게 오픈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오픈쉘이다. 요 메시지예요. 여기까지 좀 나왔다라는 거 보겠고, 네. 피지컬 AI는 간단히 할게요. 피지컬 AI는 말씀대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멀티 좀그 프락에 좀 데이터 타입을 다 받아서 처리해서 실제로 여러 영역에 실제 이제 그 액션 토큰들을 탑재해서 움직이는 건데 엔비디아에서는 세 개 그 뭐야 뭡니까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물론 훈련용, 시뮬레이션용, 실제 그냥 그 아마 엣지용 이걸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길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크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모델 쭉 좀 얘는데 그건 뭐 넘어갈게요, 사실. 이 부분만 자체 혹시라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관심이 있어갖고 나중에 혹시 여기 우리 원우님들 여기 들어오시면 아고라 신청하시면 내가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 이틀간에 걸쳐서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좀 말씀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약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5개 다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5단 킥이라는 거. 그래서 칩 에너지부터 칩, AI 팩토리,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추론이 중요하다는 얘기.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 좋긴 좋고 오픈클로 좋긴 좋은데 이 시큐리티 이슈를 리모컨으로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피지컬 AI 4대 영역, 휴머노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모바일이나 로봇함이나 그 영역 다 관련해 갖고 엔비디아는 그 좀 오픈 소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팩토리 짓는 거 너무 힘들지.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그 DXX 블리프린트를 통해서 편하게 청사진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거 보고 따라 하시라는 거. 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컬처는 제가 빼고요. 예, 이 컬처 좋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저한테 뭐 아고라 요청하시면 제가 그, 예, 제가 요거 할게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여기 이제 우리 설명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작년 이제 12월 그부터 이제 2005년, 2025년 9월 박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주임 교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뵙고 이슈 듣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데 제가 느낀 이 박사님들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현직에 그래도 빵빵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 내부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혜택이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큰 혜택이 커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입학을 하신다면 특별히 우리 원장님이나 이게 장 교수님 여러 또 기라성 같은 분들 계셔서 이분들한테는 이론 위주 플러스 실전 저거 하지만 전 이론 잘 모릅니다. 전 실전으로 AI 빅 트렌드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매번 여러 이제 고객들 만나고 듣고 또 엔비디아 접촉하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델, 데이터 센터, 칩,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최신의 정보는 계속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그래도 제가 엔비디아 7년이 있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엔비디아 혁신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막 넘어갔지만 뭐 쿠다, 니모클로, 님, 뭐 DXX 등등등등 이런 것들 좀 또 잘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AI 에이전트들 많이 구축에 대한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델 구축은 실제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웃 가지 단계, 그다음 네 적용 네 단계, 이제 자동화부터 해갖고 이런 부분들은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영역은 뭡니까? 우리 아고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신청을 하셔야 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꼭 좀 등록하셔갖고 여러분 커리어를 더 크게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